다들 지금 그 조직 성장을 하고 싶으신 게 정말 간절하시잖아요. 간절한데 조직 성장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될까 보면은 그만큼의 적점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IQ는 뇌세포 수가 아니라 시냅스 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뇌세포를 작게 갖고 태어났어도 서로 간의 연결점이 시냅스가 많아지면 실제로 IQ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고난 마케팅적 능력은 다 다르다. 그걸 진짜 감각적으로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천적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머리가 또 너무 똑똑하고 좀 들은 게 많아버리면 오히려 사람 만나는 두려움이 또 더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함이라는 걸 추구하는 순간 사람 만나는 두려움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뭐 전직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전직에서는 그 명단 확장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제시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예 뭐 SNS라든지 콜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아. 무조건 소개를 뚫으라 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천분의 이제 고객들 모실 때 잘 생각해봤더니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소개를 나 오늘 몇 명을 소개받아야 되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이제 거기 초기에 시스템이 좀 엄격해서 아침에 7시에 딱 출근해요. 출근하면은 몇 시에 일이 끝나도 무조건 회사 귀사를 해야 돼. 내가 어디에 살든. 그게 이제 좀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 귀사 습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걸 잘해낸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때 물어보는 게 오늘 몇 명 소개받았어요? 그게 이제 막 귀에 그냥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청약은 못해도 소개는 받아와야 돼요. 소개에 실패할 LP는 더 이상 이제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냥 귀에 딱지가 한 달 동안 내내 교육 시간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 영업 없이 한 달 동안을 아예 그냥 거의 집체 교육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스터디 해야 될 게 한 달 동안 내내. 근데 그때 보험 상품이나 뭐 이런 거 배울 거 같잖아요. 그거 배우는 건 다 3일이야. 그럼 나머지 4주는 뭐 하냐면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개받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롤플레이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롤플레이. 그래서 그 지점장이 보통 그거를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근데 지점장이 보통 한 달 하고 나면 살이 빠져. 네. 혼자 한 달 내내를 책임져야 돼요. 그게 거기서 지점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SM들은 뭐 하느냐, 세일즈 매니저들은 뭐 하냐면은 그냥 다 찍새야, 찍새. 구두 닦기로 하면 다 찍새 역할만 하는 거야. 그 다음 딱새는 지점장이에요. 이분화돼 있어. 너희들은 트레이닝보다 계속 사람 들어와라. 내가 트레이닝 시킬 때 약간 이분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전체가 다 함께 해야 되니까 구조는 비즈니스 구조는 다른데 재무 설계 쪽의 단점들도 있고 우리도 좀 보완하면 참 좋을 것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떤 열정 이런 거는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사업적인 열정 이런 거 굉장히 강한데 또 그쪽은 그 아이템, 그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봉자들이 되도록 세뇌를 엄청나게 시켜요. 그 세뇌 엄청나게 시키고 그리고 하우투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더 열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물론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설계 쪽은 뭐 면접을 보든지 무슨 학벌 제한이 있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합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직업적 관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허들이 없으니까 다 이제 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는 게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사람들하고 만나서 좀 상처받거나 까이는 횟수를 좀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아무리 철인들도
계속 상처받고 뭐 거절이란 걸 받다 보면 맨 처음에 막 뚫고 나갈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확 트라우마처럼 무너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노하우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개받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좀 이렇게 맛있어요? 머리도 좋아지겠다. 네네. 제가 무슨 얘기? 요즘 뭐가 막히면 뜯어지네. 참고만 해주세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네.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뭐 이 강의 좀 하겠지만 저는 이거 주기적으로 봐요. 제가 약해질 때, 제가 약해질 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헛발질이 아니었는데 왜 난 이것도 헛발질로 생각하고 있지? 이럴 때 이거 다시 한번. 갑자기 진짜. 네. 이겨래요. 네. 이때 핵심 리더, 슈퍼 리더 한 명 만날 확률. 이거 우리 항상 대소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100명을 만나서 99명을 걷어내야 진짜 한 명이 나오는 약간 그 보면은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 약간 그 느낌이 저는 우리의 리크루팅이 아닐까 싶어. 그냥 일단 다 퍼가지고 물에 계속 흘려보는 거야. 흘려봐가지고 가장 무거운 사람들만 남는 거야. 그게 사금 채취하는 방법이잖아요. 전 그게 우리 리크루팅하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나하나 처음부터 어디에 금이 있는지 핀셋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같이 뜬다. 같이 떠서 씨 뿌리게 하는 작업이 아닐까. 그러려면은 대세 법칙이란 거 알아야지 전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명을 핵심 리더 한 명을 만나려면은 10명을 만나면 한 명이 사업 결심한다를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10명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내 마이스토리를 하는 사람을 한 명의 만남으로 치는 거다.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뭐 대문 한번 그냥 해주고 명함 한번 주고 손등 대문 한번 해주고 하는 것을 만남으로 안 치는 거죠. 진지하게 내가 쇼드 플랜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쳤을 때 그때 한 명이 진짜 사업 결심을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번에 TR 라이트하고 이거 구매한 김에 BR 한번 넣었어. 본인은 BR이 된지도 몰라.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거 제외하고 자기가 LOI 들어가는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외하고 진짜 나 이거 한번 좀 사업 좀 알아볼까 하는 확률이 저는 10분의 1이죠. 네. 근데 이것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또 결심한 사람들 중에 10명의 한 명은 핵심 리더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핵심 리더. 그러니까 10명이 내 일대 파트너가 10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도 한 명이 남는다. 그래서 이게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서 마이스토리 하면 슈퍼리더 한 명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명의 핵심 리더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사실 4명 핵심 리더만 나오면 사실 사업이 흔들릴 일은 없잖아요. 타사 가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4명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라인에서 왕창 나와버리던가 이러면 이제 흔들릴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각 라인마다 한 명씩의 슈퍼 리더들이 내 꼭 일대가 아니어도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 안정이 있고 진짜 이제 그때부터 레버리지도 생기고 권리 수익화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최소 400명을 만나서 내가 마이스토리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저를 돌아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또 반성하면서 다시 좀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명의 핵심 리더 만나기 위해서는 800명 소개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소개가 사실은 그 과제거든요. 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사람 만나는 거 자체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개. 이게 숫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레드선이 돼요. 그렇죠?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지금 피곤하시죠? 갑자기. 네,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약간 눈을 뜨고 싶은데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몇 분 보이셔서
그래서 그냥 요거 무조건 소개받자. 그래서 20년 안에 저는 이제 4대 5%, 6대 5% 하면은 너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 주는 게 누구였냐면은 저 자신이었어요, 사실은. 사업 초기 때 제가 이제 김은정 사장님 만나서 이 사업 너무 멋있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계시네를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비즈니스 전환을 해야 되니까 사업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사에서는 어느 것까지 경제적 가치를 매기냐면 내가 지금 당장 수화기를 한 번 드는 게 얼마짜리냐를 따져요. 수화기를 한 번, 왜냐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 이게 저기 스케줄 잡는 전화 거는 거 쉬워요? 어려워. 그게 이상하게 그 보험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도 어떤 부분이 프로세스에서 제일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상담이 아니에요. 소개 요청하는 거하고 그 소개 받은 사람한테 첫 연락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20년, 30년이 지난 사람들도. 그래서 그거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상담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데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막 매겨보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질문이 답이다 있죠. 그 질문이 답이다 저자가 보험설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험설계사 하다가 네트워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나의 액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거를 해본 거예요, 저도. 네트워크로 따졌을 때 경제적 가치는 내 액션당 얼마 정도가 나오지? 이걸 이제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 쪽을 살펴보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 한 명을 만났어.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까일 확률이 높을까요? 까일 확률이 훨씬 높죠. 아무리 베테랑 설계사들도 성공률보다는 까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도 한 4명, 5명 중에 1명이 뭔가 청약이 나오고 하거든요. 더 사실 일반적으로 더 좀 크고. 그런데 그 한 명,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단위수가 조금 높을 때였기 때문에 한 명을 만나기만 하면 120만 원을 버는 게 되더라고요. 한 명을 만나기만 하면 청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론적으로는 나한테 12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되게 많게 느껴지세요? 그럼 이거 보면 깜짝 놀랐을 텐데. 자, 그거와 이제 이것과 비교해 본 거예요. 뉴스게임 비즈니스하고를 비교해 본 건데, 우리가 이제 한 사업자당 리드 보너스 5% 평균이 20만 원이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340명을 10년에 걸쳐서 만들어내든 15년에 걸쳐서 만들어내든 어쨌든 그 이후부터 한 달에 대략 7천만 원이 넘는, 왜냐면 여기 이제 빌드와 앞에 두 가지 보너스가 같이 오니까 이렇게 되면 1년이면은 약 이제 8억 정도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8억 정도의 연봉이 되고, 지금 내 연봉이 이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내가 깨달은 순간 오늘이 또 1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까지 1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왜 저는 이제 40년이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한 60세부터 이걸 받는다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업 시작할 때가 48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엄청 뺑이를 치고, 왜냐면 일이 쉽지 않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 만나서 조직하는 게 쉬울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걸 해내면은 대박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 어차피 나는 어디엔가는 에너지를 쏟아야 될 사람인데 가성비 정말 좋은 데다 쏟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40년이면은 320 이러면 이제 2천만 장자 이상급이 되는 거죠. 40년 동안의 수입이 합해놓고 보면은 누적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험 일을 계속 한 15년 정도 하게 되면 총 벌 수 있는 누적 소득을 한 50억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50억이 뭐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4대까지만 계산을 했는데도 300억이 넘는 누적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해도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보수적으로 한 4명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항상 이제 나는 15명 무조건 세팅해야겠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믿었고 안정적이라는 파트너조차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수를 늘려놓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대 모수 늘리는 걸로 완전 가자라고 제가 생각을 또 바꿨습니다. 뎁스는 아까 전에 이정수 선생님도 말, 이거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깜도 아닌 사람 붙잡고 뎁스 내리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인가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끌 사람들이 누군지를 발견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326억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한 핵심 리더 라인의 사업자가 81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라인으로 본다면. 맞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되게 정교해. 이게 에메랄드야, 사실은. 요거 이렇게 하면은 에메랄드예요. 딱 에메랄드는 4대까지밖에 못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리더가의 가치가 81억 원이 됩니다. 326억 나누기 4.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예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81억 원을 벌기 위해서 나는 100명을 만나야 된다. 100명을 만나야지 그 한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한 명을 만날 때마다의 사업적 가치가 무려 8천만 원이 된다. 그래서 보험으로서 한 명을 만났을 때 120만 원. 네트워크 리크루팅에서 한 명을 만났을 때는 8천만 원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99번 까여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동기가 되니까 제가 비즈니스 전환이 빨라진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네트워크 해야겠구나, 지금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누군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비즈니스로 이 한 사람을 만날 것인가가 된 거죠. 근데 한 명을 소개받을 때의 가치가 4천만 원입니다. 한 2명 정도 소개받아야지 그 중에 한 명 만나거든요. 소개받으면 다 만날 수 있나? 안 그렇게 되죠. 네. 2명 정도 소개받아야지 그 중에 한 명 내가 실제로 만나서 마이스토리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 명 소개받을 때 가치가 4천만 원이다, 무려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자꾸 매출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소비자 쪽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165만 원 했는데 다음번에 보니까 이거보다 못한 숫자가 들어와. 예를 들면 뭐 한 40만 원이 들어와. 사실은 제품 매출로 봤을 때는 한 25% 매출이면 엄청 높은 매출이거든요. 그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만약 165만 원짜리 그게 월보험료다, 이렇게 치면은 다음 달 들어오는 게 한 8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야. 이게 이런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뭐 하나가 팔렸을 때 다음 달에 나한테 얼마 들어와?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함정이 있어. 보험 쪽은 그게 계속 매달 들어와야 돼. 중간에 만약에 끊기잖아요. 요즘 이제 2년에서 3년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도 못 받아. 그래서 굉장히 지독해요. 받은 게 10이라면은 내가 받은 페널티가 20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보험사 지금 고려하신 분 계세요? 누가 고려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불나방들처럼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좀 알아두고 있으면은 대응하기가 좋아. 왜냐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받을 거를 10이라고 치는데 왜 이걸 유지 못해서 손실이 20이 나오냐면, 우리 생각에는 10을 뺏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10 뺏기고 앞으로 2년 동안 받을 수입이 확 줄어요. 유줄이란 팩터 때문에. 유줄. 그 보험사에서 수입은 반이 보너스예요. 원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어. 이렇게 반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못 받아. 유줄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몰수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받을 손실이 몰수당하고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납이라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빈깡통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막 이 유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신 보험료를 막 대신 몇 개월 동안 납부해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냐면 사실은 커미션이 더 작아야 돼. 더 작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 커미션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회수를 염두에 두고 크게 만든 거야. 그래야지 리크루팅을 할 수 있잖아요. 보험사들이 이거 계약하면 이만큼 줘. 그것만 알려줘. 실제로 얼마를 회수하고 앞으로 네가 받을 데미지는 입사하고 난 다음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커미션료, 기본 커미션료를 높여놓고 뭐 어떻게 높여.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로 자꾸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걸 알고 계셔야지 거기들 대응할 수 있다. 거기 그렇게 많이 주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아셨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 확률을 200대 1로 해도 이게 2천만 원이에요. 무려 200대 1로 해도.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거절을 당하든 싸다구를 맞든 뭘 하든 그래서 진짜 저희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오늘 갔는데 갑자기 얘기도 꺼내기 전에 누가 내 뺨을 때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4천만 원을 증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뺨 한 대 맞고 4천만 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 시간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거절당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실패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꾸 실패 자산이라는 거를 안 쌓고 성공 자산만 쌓으려고 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다. 그리고 실패 자산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리더들은 결국엔 나중에라도 실패 자산을 쌓게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대세의 법칙이야. 되게 내 조직이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허물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실패 자산이 아직 덜 쌓아서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패를 뒤집었는데 광이 좀 빨리 나온 거야. 그거를 나 엄청 럭키하네. 이거 끝까지 가겠지라는 게 전 착각인 것 같아요. 광이 빨리 나온 사람은 실패 자산을 대비해야 돼. 그래서 더 많은 모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전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소개를 왜 받고 싶은지를 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소개 많이 받아. 소개 많이 받아야지 성공하지. 그거는 거긴 다 동의해. 근데 가치를 모르면은 그렇게 소개에 집중이 될까? 소개받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소개받는 거. 그리고 그 개인 정보를 받는 거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분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연락처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제가 연락해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친구하고 그러면 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 제가 2002년도에 그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는 소개를 하고 전화번호 주는 걸 너무 쉽게 줬어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33명을 받았어. 그 아는 분 중에서 제가 만날 분인데 그 이 사람도 한번 만나고, 이 사람도.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개 프로세스가 훨씬 더 정교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생겨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소개해 줬었을 때 이 사람을 싫어하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분한테는 엄청 부담을 줘놓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소개 나오고 있어요. 엄청 시달리게 해놨어. 그래놓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소개 나올 거예요. 저는 이런 가치를 깨달았으면 소개에 굉장히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소개가 나오기 더 힘든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SNS로 확장을 하든 홀드로 확장을 하든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소개예요. SNS에서 만난 분도 그 다음은 소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소개 능력이라는 거는 파파만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소소만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단순히 내 소비자 늘리고 내 파트너 늘리는 게 아니라 이분의 파트너를 만들어내려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소개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는 이제 명단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장님 명단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거 소개받는 자리예요. 이분한테 이 사람의 핵심 명단들을 소개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소개가 나오게 하려면 그냥 무조건 막 쓰게 만드는 거 갖고는 안 된다. 당신이 소개해준 이 사람이 어떤 이득을 받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이 있는지, 베네핏이 있는지를 같이 계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누면서 가지 않으면은 자기 진짜 명단이 안 나와요. 사업자들조차. 진짜 명단들이 있는데 겁나가지고 안 만난다고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제껴버려. 그래서 그거를 도출해내는 것도 저는 이제 스폰서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아, 스폰서님 앞에서 이 강의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아마 속으로 그걸 그렇게 잘하시는 분 약간 그런 눈빛이 좀 와서 지금 눈을 진짜 피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약간 이런 좀 느낌? 알고는 있네. 모르는 게 아니었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세뇌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나를 점검해 보자. 내가 진짜 직업적인 소명 의식이 있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을 끼치고 다니는 사람인지가 스스로 인정되는지를 항상 저는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존감에 대한 문제. 이게 아이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둘이 다 완벽하잖아요. 제품에 대한 것도 완벽하고 사업도 완벽하죠. 회사도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나만 여기에 잘 맞춰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소명 의식을. 네, 아마 담임선생님들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실 텐데 가끔 왜 다 빠지는 살이 나는 안 빠져? 라는 리더들이 계세요. 그때 제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그분들은 제품에 대해 조금 더 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개별적인 능력이 차이가 나는지, 효능이라는 게 그런 것도 좀 아시면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유전적인 요인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사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게 내가 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잘못하면. 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제가 할 때 이제 첫 번째 커리큘럼을 무조건 한 3강 정도는 자기 자신, 자기 강점, 나의 꿈 이거 무조건 나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 팁 드리면 저희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픈 톡방을 만들었어요. 오픈 톡방을 만들어 놨더니 서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연락처는 모르지만 제가 과제를 주든지 과제를 내주면 거기에 공유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는 과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다 좀 기분 좋은 과제만 줘. 어차피 완전히 사업적 목표라든지 이거는 스폰서하고 해야 될 일이지 담임하고 전 붙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담임들이 계속 비즈니스 목표 설정하게 하고 만들게 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하면은 진짜 스폰서하고 조금 이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거 말고의 것들을 저는 좀 양분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고 강점을 실시간으로 오픈톡방에 그 시간 다 쓰게 해요. 그 시간 나의 강점 10가지를 빨리 쓰셔라. 그래서 선착순 나오면은 뭐도 하나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제 지난번에 그 강사님 누구죠? 그 황현진 강사님 오픈톡방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저희 히트를 얻었어. 이거 되게 밀도 있고 되게 재밌구나. 그래서 오픈톡방을 담임 시간에 밤 미팅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전화 받으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꿈을 우리 이제 계속 잡지에 오래 붙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AI로 하는 거 표현하는 거. 잡지는 비스무리한 사진을 하다 보니까 맨날 자동차하고 집 사진만 옷, 집, 자동차야 여행지 그것만 계속 오래 붙여. 나는 없어 그 안에. 그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얼굴을 캡처해가지고 학습시키고 그 꿈의 가장 주인공이 너의 모습을 딱 하라고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업로드하는 거야. 그 한 주간 동안 계속 업로드한다. 그게 왜 앞에 그 세 가지를 넣냐면요. 소개받기 위해서예요. 저는 소개는 자존감에서부터 온다.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해야지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저 그분한테 진짜 잘해줄 수 있어. 이런 게 진짜 나오거든요. 그게 에너지잖아.
사업적인 소개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진짜 성공할 것 같고 와도 뭔가 성공으로 잘 이끌어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은 우리가 웬만한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존감이 없으면 안 나온다. 눈에서 에너지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화 이끄는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건 상대방 칭찬하는 법에 대한 것을 1시간 동안 해요. 항상 상대방 칭찬하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진짜 칭찬을 잘 안 해주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칭찬밖에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인정 욕구들이 있잖아요. 인정 욕구 있고 칭찬 받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 근데 그게 잘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일단은 성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칭찬도 트레이닝 필요하더라. 칭찬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 왜냐면 우리가 또 우리 세대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위성에 대해서 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돼야 되고 뭐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 되고, 너는 선아야, 너는 엄마가 봤을 때 나는 너 같은 딸을 낳아서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네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 잘 못 듣고 살았잖아. 근데 정 여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정이가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거든. 이게 최고라고. 아닌 거 알았어요. 근데 그래? 뭐야 이거? 거짓말 하시는 거. 근데 그게 정경사님 보면은 정경사님 교육법이잖아. 최고라고 보는 게, 정경사님은 제가 알기로 한시도 집에 계시지 못했어. 집에 계시지 못했어. 항상 일을 하셔야 됐어.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 됐어. 그러면은 은정 사장님이 그 동생 종현 사장님을 이제 탱커 같은 걸 챙겨.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냉장고에 붙여. 종현아, 너 이거 했어? 엄마 오기 전까지 이거 해야지.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이 길러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냅둬야 돼. 자꾸 쪼물럭거릴수록 얘는 죽어간다. 그냥 좀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도 경험하지 않으면은 애들이 맷집이 없다. 아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너도 아이 있으면 엄청 끼고 돌 수 있어. 근데 좀 단호한 면이 있어. 단호한 면이 저는 그래도 좀 있어. 왜냐면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조금 끼고 살게요. 끼고 살게. 있으면 끼고 살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제 파트너 쪼물락거리는 거 보니까 기질이 다르네. 파트너를 엄청 쪼물락거리고 있더라고. 아이고 넘어질까봐 그냥 넘어지시면 안 돼요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떠나시더라고. 그래서 이때 많이 뽑자. 쪼물럭거릴수록 안 되더라.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쪼물럭거리고 있더라고. 네, 맞아. 제 성격상 쪼물럭거려. 제가 또 어쨌든 제가 ESFJ잖아요. 어쨌든 E가 있고 F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발산해가지고 뭔가 감성적으로 발산해서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포용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포용을 받는 사람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F다 완전. 그 F라서 그런 생각하잖아. 제가 좀 이 여담이면 부부싸움을 이제 하는데 제가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애선이 없어요. 애선님이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 녹화 잠깐 버튼 꺼주세요. 애선님이 뭐 하다가 오빠같이 모범생하고 사는 나는 늘 미친년이 된 느낌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진짜 진심으로 사과했어. 그리고 딱 안아줬어. 야, 저렇게 안 하지. 그리고 또 잔소리하고 있더라고. 어쩔 수 없어. 오늘 지금 본론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주에 해주세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근데 이 강의는 리더 스쿨에서
뭐야? 이 강의가 여기 분들이 들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거 다음번에 한번 어떻게 할지 가져와서 모르는 분들을 드려야지.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너무 선생님 그리워서 아직 그 본론도 안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실전이 나오거든요. 실전 뭐냐? 하루 루틴을 소개를